자, 여러분 12주차 플립드 러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안적 사고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그리고 종합적 사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안적 사고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 과정들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우리가 주차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분절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독서 토론 과정에서는요, 이런 소위 분석적, 추론적, 종합적, 대안적 사고들이 이제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많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내실화된 그런 이제 독서, 토론, 독서 활동들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게 이제 각각 나뉘어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중점을 더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더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활동들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론적으로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가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이제까지 해온 거,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대안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는 이 동영상이, 실제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개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전체 공개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적 사고의 주된 키워드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이 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표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아마 던져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따라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전문가들도 이 키워드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사고를 잘 못해요.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다 하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적 사고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 요소들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의 뭐 읽기 활동이나 사고 활동에 다 적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을 하지 마시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대안적 사고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아마 이 대안적 사고에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안적 사고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뭐 관점 발상의 전환, 대안 창안, 시야 시계 확장, 시각 시평 전환, 뭐 재정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서 딱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 교재에도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되게 복잡하게 이 표 같은 경우에도 김영정 스님이 이제 논문에서 최초로 이렇게 표를 만든 거를 김혜정 스님께서 2008년에 재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책에다가 재인용을 해가지고 실어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재인용에 대한 표시들은 확실히 해놨고, 어쨌든 그렇게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실제로 이 대안적 사고와 독서 토론이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해놨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전환이라는 요 키워드 하고요. 그리고 재정이라는 요 키워드입니다. 요거 두 개를 제가 되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안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뭐 주장이나 생각이나 결과물들에 대한 일종의 대안,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나의 의견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이나 시계를 확장한다, 뭐 지평을 전환한다, 되게 이제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다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근데 일단 중요한 게요, 발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발상을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변증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종합적 사고를 이야기를 할 때 강조를 했던 뭐 맥락, 관점,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각성, 뭐 심층성, 충분함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대안적 사고에서 뭐 예를 들어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때 종합적 사고는 원래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글의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차원이라면, 대안적 사고에서는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이란 키워드를 내 주장, 내가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주장의 일종의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을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지만 이제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 혹은 목적, 관점, 맥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키워드들은 종합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에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옆에 이제 발산적 사고라는 게 있지만 이 대안적 사고라는 거는 창의적 사고에 훨씬 가까운 이제 사고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논리적 사고라는 걸 넓게 보면 이제 이 대안적 사고까지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종합적 사고까지를 의미를 하거든요. 더 협의적, 그러니까 더 좁게 보면 추론적 사고까지만 논리적 사고라고 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이 대안적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창의적 사고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선행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뭐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대안적 사고에 해당하는 개념이 창의적 사고와 좀 연결이 돼 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대안적 사고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고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안경을 쓰고 조명을 이렇게 쬐다 보니까 제 안경에 이렇게 녹색빛이 들어오네요. 되게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무서우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해주시고, 어쨌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틀 같은 경우에도 시간마다 제가 이 이제 플립드 러닝 강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적 사고부터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발전적 사고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사실 사고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보여드리고자 요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안적 사고를 활용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키워드 같은 경우에 앞에 두 개,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 두 개입니다. 전환과 재정의 라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각이나 시계가 확장이 되는 그런 결과로 사실 다가오죠. 뭐 의식적으로 이 확장을 시켜 가지고 발상의 전환과 재정의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된 키워드가 된다.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대안적 사고를 활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전환과 재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라는 거는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꾼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기 과정에서 활용을 할 때는요, 그 원래 읽은 글의 주장이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꾼다. 결국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결론을 낸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우리 시인 중에 김춘수 시인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시인이 있잖아요. 왜 꽃이나 뭐 처용단장이나 이런 시를 쓰신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경북대 국문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4대 국어교육과에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워낙 좀 빨리 교수가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는 그런 시험 시스템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학력고사라는 걸 쳤단 말이에요. 그 학력고사 문제를 내는데 경대에서 김춘수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내신 모양, 그러니까 낸 모양이에요, 시험 문제를. 근데 이제 답을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김춘수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봐도 모르는 문제, 내 시를 가지고 낸 문제를 내가 봐도 이렇게 사실은 답을 모르겠으면 이거는 잘못 낸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야. 실제로 근데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래요. 이게 발상의 전환은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향유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기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원래 그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읽기 자료를 문학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모든 읽기 자료들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뭔가를 바꾸셔야 된다. 의미를 자꾸 바꿔 나가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윤동주 시인의 여러 가지 시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의미들이요, 사실은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상상을 했다기보다는 그 시들을 읽는 독자들이 자꾸 전환, 발상의 전환, 의미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읽기 자료에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요소의 재정의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글들에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도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심청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효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가지고 부모님의 뭔가를 하는 그게 과연 효도일까라는 그 의문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모든 읽기 자료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의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맥락과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 속에서 합당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를 하면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기본 요소의 재정의라는 부분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론 역시 이 신뢰성, 타당성, 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신뢰성, 타당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행학습병원과의 연결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09 개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9 개정이지만 사실은 2015 개정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별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빨간 줄 쳐놓은 부분,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글을 읽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자신의 견해나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올린다 라는 거, 요거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안적 사고잖아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여러분들이 낸 결론들을 이제 신뢰성, 타당성, 적절성을 확보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 혹은 중학교 때 이론적으로 사실은 배워오신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 체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수능이라는 평가 시스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평가 시스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거 여러분들 문제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독서, 비판적 독서를 해나가는 과정, 그 안에서의 키워드라는 게요, 여러분들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거쳐 올라오면서 잘했든 못했든 배워왔던 그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좀 늘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사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창의성, 적절성, 타당성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결국 창의성은 기존에 있던 결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 적절성은 이 결론이, 그러니까 이 원래 나와 있던 이 결론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한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신뢰성, 타당성, 적절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이 창의성, 적절성, 타당성의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기존의 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결론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론적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